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입니다. S&P 500은 이렇게 1월 달에 잠깐 랠리를 펼쳐 주었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계속 높게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해 주었고, 이에 따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의 차트 형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주가는 하락하여 지금은 3916에 머무르게 된 상태입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이에 따라 지금 보시는 S&P 500의 콜 옵션 및 풋 옵션의 포지션들도 전부 다 리셋될 계획인데요. 참고로 지금 보신 이 데이터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공유해드린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는 가끔씩만 유튜브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노란색은 콜 월이고요, 초록색은 풋 월이며, 검정색은 바로 S&P 500의 주가 흐름인데, 잘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은 항상 노란색과 초록색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란색 혹은 초록색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향점은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노란색과 초록색이 떨어지면은 천장과 바닥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이 참고하는 이러한 위치도 지난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사라졌고요. 다음주 월요일인 내일 재설정이 될 것인데, 콜월과 풋월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장의 흐름을 그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옵션 만기일을 왜 제가 체크한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또한 제가 텔레그램의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드린 자료인데요. 복습이 될 겸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이 자료 또한 앞으로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텔레그램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차트는 나스닥을 대표하는 QQQ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점선은 옵션 만기일인데, 여기 적혀있는 날짜가 전부 옵션 만기일인 날짜입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일 날짜 이후 그 기준으로 잘 보시면은, 여기 2022년 5월 20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쭉 하락했다가 옵션 포지션이 다 리셋이 되면서 주가가 한동안 상승한 것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오기 전에 다시 추세가 바뀌면서 떨어졌는데, 이러한 추세를 미리 보기 위해서 제가 매일 옵션의 위치를 보여주는 방금 전 사진인 콜월, 풋월의 위치를 매일 공유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데이터들이 중간에 위치를 바꾸면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게 되었고, 다시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 옵션 데이터는 리셋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한동안 랠리를 또 펼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콜월과 풋월이 보여주는 포지션은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거나 1월 때처럼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때도 있습니다. 추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옵션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는 콜월과 풋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끝나기에 앞서서 나스닥의 QQQ는 이렇게 잠깐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옵션 만기일 이후 옵션 트레이더들의 베팅의 위치를 보여주는 콜월과 풋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다른 옵션 만기일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있어서 주가가 $190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적어도 테슬라를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는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면은 테슬라의 경우는 이러한 아래의 갭을 채워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갭은 144달러까지 존재하므로 이렇게 200달러 이상일 때 사는 것보다 144달러라는 갭을 기준으로 잡고 160달러 때부터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 모아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면요. 테슬라는 프라이스 도 OCF 기준 지금 39.50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9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9배를 평가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은 앞으로 약 21% 정도의 성장률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36% 그리고 32%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줍니다만 2015년에는 5.44%로 성장률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1% 정도의 평균 성장률 예측이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된 것이고 21%라는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39배라는 멀티플은 냉정히 봤을 때 고평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 테슬라의 주가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헤드앤숄더 패턴에 이어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160달러대에 도달해 준다면은 프라이스 OCF는 32배를 가리키게 됩니다. 아까 39배보다는 훨씬 저렴해진 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152달러까지 하락해 준다면은 프라이스 OCF는 이제 30배로 사실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30배의 멀티플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하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39배에 비해서 30배는 훨씬 괜찮아 보이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갭을 완전히 다 채우면서 144달러까지 내려가 준다면은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는 28배로 점점 적정 주가의 멀티플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다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때는 수량을 적게 잡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 혹은 저렴한 레벨로 다가갈수록 매집하는 수량을 늘려나간다면은 나중에 테슬라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실적대로만 결과를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다시 좋은 평가 혹은 고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는 고평가가 되면은 언젠가는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를 받기 마련이고요.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된 주가는 나중에 악재나 기업이 가진 단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시 고평가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갖게 되므로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나간다면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FOMC가 열리는 날인 만큼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만 우선 월가는 25bps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72%의 가능성을 점친 상태인 만큼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